하지만 담당자는 규정을 어기고 간이 형식으로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이 나오자 아무 의심 없이 구지역 감염을 간과하고 말았다. 최초 발생 농가에 대한 오판으로 초동 방역에 실패한 것이다. 농가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해 양성 판정이 나온 시기는 11월 29일. 잠복기까지 감안하면 열흘 가까이 방역 공백기가 발생했다. 열흘의 공백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다. 구지역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 그리고 사료를 운반하거나 축산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을 통해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진단이 정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축산 분뇨차가 장거리로 오염되어 있는 이런 바이러스가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축산 폐기물을 싣고 다니면서 퍼뜨리는 그런 구실을 했고, 발생한 시기가 특히 작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워낙 온도가 낮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 병원체는 온도가 낮을 때 생존력이 굉장히 강하고 길어집니다. 결국 뒤늦게 대규모 살처분이 시작됐다. 한 농가에서 한 마리라도 구지역 양성 판정이 나면 반경 500m 안의 소와 돼지 모두가 살처분 대상이 됐다. 구지역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무려 100만 마리의 가축이 매몰됐다. 하지만 구지역은 무서운 기세로 계속 확산됐다. 이런 이제 살처분 정책은 우리가 이 초기에 확산이 많이 되질 않고 방역을 동물을, 그러니까 감염된 숙주를 없애서 이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실시하는 방역 정책이 되겠고. 연일 수백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매몰됐지만 살처분으로 구지역을 막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이러다가는 살아남을 가축이 없을 것 같았다. 결국 정부는 구지역 백신 접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구지역 발생 26일째인 2010년 12월 25일. 소에게 먼저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10여일 후인 2011년 1월 6일 소와 돼지 모두에게 백신 접종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동안 전국 축산농가는 초토화됐다. 경제손실 3조 원, 투입인은 197만 명, 전국 4,799곳에서 가축 348만 5천 마리가 살처분됐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멈춘 구지역과의 전쟁.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살처분 가축을 묻은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와 악취 등은 또 다른 환경재앙으로 돌아왔다. 특히 유난히 비가 잦았던 올여름, 일부 매몰지가 붕괴되면서 침출수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문제는 침출수 유출이 지하수와 하천 오염 등 2차 환경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세 차례에 걸쳐 매몰지 300곳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84곳에서 침출수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2차 오염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매몰지에 문제가 없다는 정보와 달리 지자체는 총 417개소의 매몰지에서 침출수 유출 방지와 매몰지 붕괴 방지 공사는 물론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는 매몰지를 이설하는 긴급 공사까지 벌였다.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켜가지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 사례에 본다면은 고농도 COD나 암모니아성 질소라든지 그 염소 이온 농도가 검출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음용한다든지 이럴 시에는 상당히 안 좋은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구지역 매몰지에 대한 논란 속에서 최근 경기도 이천시가
골프 연습장 공사를 이유로 1년도 안 된 매몰지 발굴을 허용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었다. 공사 중인 장소 한쪽에 뭔가를 덮어놓은 푸른 비닐막. 어떤 상황인지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현장을 살펴보았다. 가까이 갈수록 악취가 진동을 하고 비닐을 들춰보니 한눈에도 돼지 사체로 보이는 덩어리들이 방치된 상태로 나뒹굴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부패되지도 않은 돼지 사체를 파내 이렇게 쌓아놓고 비닐로 덮어놓은 것이다. 못하게 골프에 가서 뭐 한다고 이제 좀 직원이 이게 한 사무실 진다 그랬다니까는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년도 되지 않은 그 지역 매몰지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